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는 지난 3일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이딴 고강도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 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화는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 체제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북핵 문제를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고 한반도의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우리는 제재와 압박 강화, 높은 수준의 전투태세 강화 등을 통해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북핵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고 뒤이어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통화에 아주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비난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밖에 우리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추가적 도발을 중단해야 하며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의 수소탄 폭발 시험 주장에 대해 분석가들은 회의적이며 이번 핵무기는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5일자에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자 분석 기사를 통해 핵무기는 폭발력 등급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내폭 원자탄에서부터 증폭 원자탄, 다층 원자탄, 수소탄 등 4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기 설계가 현재 2단계에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고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과 옛소련의 초기 핵무기 실험을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폭 원자탄의 폭발력, 즉 히로시마 투하 원자탄의 폭발력을 1로 봤을 때 2단계는 그 3배, 3단계는 25배, 마지막 진짜 수소탄은 1000배에 이르며 북한이 이른 시일에 진정한 수소탄 개발에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형 원자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 분열을 이용한 것이고 증폭 원자탄과 다층 원자탄은 중수소와 산중수소 같은 열액 연료를 원자탄의 핵심부에 넣거나 원자탄 핵심 주변의 열액 연료를 여러 겹 둘러싼 것이며 수소탄은 원자탄 옆에 다량의 열액 연료 캡슐을 두는 방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노르웨이 지진연구소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전 세계적인 충격파를 던지긴 했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진짜 수소탄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커지는 만큼 북한의 수소탄 주장의 신뢰도는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주 사이에 지하 핵실험장에서 새어나오는 방사능 물질과 같은 다른 증거를 입수해야 핵무기 종류를 확정할 수 있다고 노르웨이 지진연구소는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로버트 켈리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국장의 말을 인용,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로 미뤄 폭발력이 50에서 100킬로톤이거나 이보다 더 클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지진은 핵폭탄 설계에 관해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켈리 전 국장은 지하 핵실험에서 10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은 증폭 원자탄이 아닌 단순 분열탄으로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이번 것이 폭발력만으로 열핵탄이나 수소탄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실험에 앞서 실물 같은 수소탄 모형 사진을 공개한 뒤 큰 폭발력을 과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수소탄 설계를 완성한 것처럼
외부 세계가 억측토록 만들 의도였다면 대체로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열핵탄 제조 성공 여부는 지하 실험장에서 나온 방사능 시로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지난 5차례 핵실험 중 4차례는 완전 밀봉을 통해 외국의 군사 분석가들이 열핵 반응과 핵 연료로 사용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설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아온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모형 사진을 공개하는 행태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선 포집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밀봉하는 행태는 서로 정반대되는 것으로 핵폭탄 개발의 진정한 진전 상황을 외부에 숨기고 싶어하는 표시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정례적 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물샐 틈 없는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대남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송영모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동맹의 평가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및 주변에서의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과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외교적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커녕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은 당장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에 대해 기존 시행 중인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외교적 응징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두 장관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관련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중국군이 북한과 가까운 발해만 지역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군사훈련을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에 대한 경고가 목적이지만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군이 5일 새벽 바레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했으며 이는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한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사일 요격은 단 한 번에 성공했으며 이번 훈련은 7월 1일 바레만에서 전개된 세 번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인민군 창군 90주년을 기념한 훈련이었고 두 번째 훈련은 7월 28일 북한이 두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실시한 것이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사일 요격 훈련은 최근 6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북한은 도발을 중지해야 하고 이번 미사일 요격 훈련은 북한뿐만 아니라 말폭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레만에서 이번 훈련을 진행한
발행한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레만은 북한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징과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레만은 중국이 중요시하는 전장이며 바레만에서 군사 훈련을 한 것은 북한 견제는 물론 미국에게 황해에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또 바레만에서의 훈련은 북한 견제와 함께 남한 견제의 목적도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바레만에서의 훈련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후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 대응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그것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 내용에 대해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교역국인 중국을 활용한 평화적 압박 공세, 즉 외교적 해법에 다시 한번 기대겠다는 보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통화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와 추가적인 조치를 약속했다며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 일각에서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예방 타격 등 강경 옵션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 대응을 택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두고 보자고 한 뒤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하게 시사한 것도 현실적 선택은 결국 중국 지렛대뿐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할 것을 시 주석에게 강하게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32km 송유관을 중국이 걸어 잠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라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흔쾌히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다만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빌어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이 미 정부의 즉각적인 군사 옵션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모종의 역할론을 피력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외교, 안보 라인도 이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조지프 덤퍼드 합참의장은 6일 연방 상하원에 북한 문제를 비공개로 보고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의, 제재, 유엔 조치 요구, 군사 옵션 등을 포함한 대응책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북한의 화염과 분노 등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였다고 이 통신이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하원 외교의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engel 위원은 보고를 받은 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엄포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유엔에서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국 재활용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북핵과의 동거나 군사행동 두 가지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대북 경제 제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미국에는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를 통한 억제를 조합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거나 선제 공격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외교 해법이 실패하면 결국 군사 옵션을 포함한 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가 6일 공개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예상대로 대북 원유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김정은 자산 동결, 북한 노동자의 임금, 송금 금지, 고려 항공 등의 자산 동결 등 역대 최강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의 핵심은 역시 대북 원유 수출 금지입니다. 단시간 내에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북 제재로 꼽혀왔지만 북한의 일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응축유, 정제 석유 제품, 액화 천연가스 등의 대북 기름 금수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유를 한 해 얼마나 수입하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지만 뉴욕타임즈는 싱크탱크 노틸러스 재단의 북한 전문가 피터 에이스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올 한 해 동안 약 85만 톤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보다 적은 약 75만 톤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은 대다수는 중국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이름을 적시해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은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비롯해 조선인민공과 조선노동당 등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고려항공의 경우 해외 취항까지 금지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산 섬유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 사업은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대외 수출액은 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80%가 중국 수출입니다. 석탄 수출은 이미 금지된 상태입니다. 초안은 또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당장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듯하다고 VOA는 분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의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고의 강도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오히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멸망만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